단독으로 51%, 52%의 낙찰 받은 집이에요. 이 집입니다. 이거 다 쓰레기인가요? 그 누가 봐도 쓰레기인데, 그렇죠? TV에서 막 그 쓰레기집 이런 거 본 모습이 제 집에서 펼쳐질 거라고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좀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오,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진짜. 근데 저기가 누수가 생겨가지고 여기 젖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오늘 기준으로 공실 이 집하고 인천에 지상층 빌라가 하나 더 있어요. 총 40개 중에 네네. 공실인 건 2개. 적어도 한 10개 이상의 아파트가 돼요. 오, 진짜요? 장난 아니죠. 저도 놀래요. 40개 중에 10개가요? 나도 놀래요, 그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출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세입자분이 이사를 가셔서 거기 집 한번 점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거의 다 끝나셨나요? 네네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가방만 쌓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가 되게 좋으시네요. 경매로 낙찰 받은 거긴 하거든요. 아, 차를요? 네네네. 어. 모든 것을 경매로 한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지상이라고 하고요. 빌라로 월세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이 빌라만 40개 정도 갖고 있어요. 빌라만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절반이 한 반지하고 네. 초반에 제가 했던 물건들이 주로 반지하를 하다 보니까 좀 이미지가 반지하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경매로 빌라를 월세로 현금흐름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왜 반지하 위주로 투자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처음 입사했던 회사에서 들어가자마자 월급이 연체가 됐어요. 마이너스 통장 2,500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2,500만 원을 갖고 내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거는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반지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이에요? 네. 저도 낙찰을 네. 한 10년 전에 낙찰 받은 거여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죠. 그때도 안 좋았어요? 그때도 안 좋았어요. 그때도 제가 과거 사례 찾아보니까 네. 단독으로 51%, 52%의 낙찰 받은 집이에요. 그래서 낙찰이 6,400 정도의 낙찰 받은 집이고 이 집입니다. 여기 제가 네. 특별한 장치를 하나 해놨는데 어떤 장치요? 이거 제가 한 거거든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습기 빼는 거거든요. 아, 여기 구덩이가 파져 있죠. 여기 아까 아, 배관이 밖에- 올라가 있어요. 밖에 있던 거 그거예요? 네. 구덩이가 파져 있어요. 이렇게 펌프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보이네요. 물이 습기가 모이는 거거든요. 음. 그럼 이 펌프가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물을 빼는 거야. 음. 되게 건조한 느낌이 들 거예요. 원래 굉장히 촉촉했던 집이었거든요. 네. 아, 이게 좀 이거 다 쓰레기인가요? 이거 누가 봐도 쓰레기인데, 그렇죠? 아니 이거를 네. 근데 뭐 갖고 간다고 하는 게 나도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게 특이한 케이스죠? 이게 일반적이진 않죠, 이런 게. 야, 모든 방이 다 쓰레기인데요? TV에서 막그 쓰레기집 이런 거 본 모습이 네. 제 집에서 펼쳐질 거라고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세입자분이 한 7년, 8년 전 정도부터 제 나이 또래 여자분이 거주를 하고 계셨거든요. 네. 월세를 잘 주시니까 별로 신경은 안 썼어요. 언젠가부터는 요 가스건이 잠겨 있더라고요. 안 근데 살고 있다는 소리죠? 맞아요. 이게 한 1, 2년 정도 됐어요. 여기 사람이 안 산다는 걸 알았던 게. 근데 저는 신경을 별로 안 썼던 거는 월세는 주니까 따박따박 들어오기만 하네요. 따박따박만 들어오면 네. 되는데 뭐 한두 달 연체하고 그런 거야. 뭐 저는 늘상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상태인 건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도 심해서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이런 일이 지금까지 제가 임대업을 하면서 한 번 있었어요. 이번이 오늘이 두 번째인데 그전에는 사실 그전에 있었던 일이 더 골치가 아팠어요. 왜 골치가 아팠냐면 그때는 이런 상태로 두고 연락이 안 됐거든요. 이번엔 되신다는. 이번에는 연락이 어제도 통화했어요. 자기가 통화했어요? 치운대요. 아, 진짜요? 네. 여기 보면 물자국이 좀 있어요. 어제 왔을 때 그러네. 본 건데 뭐가 흘러내린 네, 자국이 네, 있죠.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 좀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오,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진짜 이게 진짜 심각하지. 오, 근데 저기 뒤에도.
그쵸? 오. 아, 끔찍하다. 근데 저기가 누수가 생겨가지고 여기 젖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 천장 저기도 좀 내려앉았잖아요. 그렇네요. 아마 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여기는 위층에 네. 누수가 있는지 방수를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온 김에. 근데 반지하에 하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곰팡이 너무 네. 제대로 받고 또 무슨 하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인이 명확히 보이는 하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에요. 왜 걱정할 게 아니냐면 이게 피디님도 이 방하고 요 방하고 사실 뭐 차이가 없는 건데 여기는 곰팡이가 없네요. 그쵸? 이거는 정확히 물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 누수만 잡으면 이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곰팡이 이런 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습기예요. 습기 있는 집이 네. 반지하는 제일 두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습기가 왜 있으면 무섭냐면 그러면 바닥이 이렇게 조금씩 젖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장판 이 모서리 위쪽으로 벽 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와요. 습기가. 그럼 요 위에까지 이게 다 젖거든요. 네. 그러면 곰팡이도 생길 거고 도배장판도 다시 해야 될 거고 습기가 올라오면 그게 제일 불편한 부분이라고 약간 생각해요. 문제의 근원이네요. 그게. 그렇지. 이렇게 집을 막 썼는데 습한 건 없어요. 저는 그나마 좀 희망을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막 습하고 곰팡이가 다 여기는 뭐 굉장히 심하긴 한데 요 큰 방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제 눈에는 별로 보이진 않거든요. 지저분한 것 뿐인 거지. 그러면 아 여기 습한 거는 없구나. 그러면 요 짐을 요 세입자분이 다 빼고 나면 저 누수만 잡으면 도배장판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에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네.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네.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곰팡이를 자꾸 크게 보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제 나름대로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이 곰팡이만 바라보면 저는 지금 한강물로 뛰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살기 위해서 아 저기 괜찮은 면을 크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공실 상태이잖아요. 네. 그럼 다른 갖고 계신 반지하는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오늘 기준으로 공실이 이 집하고 인천에 지상층 빌라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두 개긴 한데 그 인천 집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6월 20 며칠에 만기인데 뭐 사정이 있어서 미리 나가신 거예요. 총 40개 중에 네네. 공실인 건 2개. 오늘 기준으로. 네. 그래도 되게 공실률이 적네요. 그래도 조금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여기 전용 면적이 한 13평, 14평은 될 거예요. 그래도 나름 방 3개짜리야. 500에 40에 이 서울 화곡동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이 과연 있을까? 그거가 저는 제가 하는 투자의 어쩌면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제가 혹시라도 공실이 10개, 20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 이자를 내고 빚을 내고 하는 이 경매로 대출을 받아서 저는 늘려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게 혹시 절반 이상이 만약에 비어있다. 그럼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자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누적된 대출이 30억이란 말이에요. 아, 대출 30억이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요. 그러면 제가 그 이자를 극복을 하면서 내가 사실 소금 곰고 있지만 이자 낼 거야. 어떻게든 이자 내야지 버티면서 올 수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실 때 서울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뭐 경기도에 몇 개가 있긴 했는데 주로 서울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결혼하고 나서까지 차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서울에 살면서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는 뭐 서울이 조금 더 접근성이 유리하니까 저는 서울을 한 거지 장단점이 기회가 더 있고 가치가 더 높아서 저는 서울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다 보니까 적어도 한 10개 이상의 아파트가 돼요. 오, 진짜요? 장난 아니죠. 저도 놀래요. 40개 중에 10개가요? 나도 놀래요 그거. 근데 진짜요? 물론 아직 네. 개발 계획 예정이 재개발 예정이 잡혀 있는 거고 뭐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진도가 제일 빠른 데가 그 성남의 신흥동에 물건을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는 뭐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거든요. 네, 계세요? 여기 아까 화장실 쪽에 누수 있는 거 그거는 여기에서 아마 물이 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려고 한번 방문해봤는데 안 계시네요. 그러면 메모만 붙여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협조받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관리실이나 어느 정도 협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건데 본인 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해도 내 집에서 그럴 일이 없다. 나 협조 안 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두드리면서도 항상 마음을 어떻게 먹냐면 내가 한다. 내 돈으로 한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방금 노크를 한 거긴 해요.
항상 메모지하고 혹시 이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음. 스카치 테이프는 항상 구비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빌라가 총 40채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 수익 구조가 월세 받는 거에서 다 대출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내고 차입금, 그게 한 채당 작게는 20만 원, 크게는 보통 한 40 정도 사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조금 편차가 더 큰 것도 뭐 수익이 더 큰 것도 있긴 한데 주로는 한 20에서 40 정도, 그럼 한 채당 뭐 평균 30이다 하면은 마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게 순수익, 매출 말고. 근데 40채면 부동산 세금도 장난 아니지 않아요? 신뢰가 안 되면 PD님 어떤 세금을 여쭤본지. 재산세나 그렇죠. 재산세 같은 경우에 저거 한 달에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아까 그 집에 5만 원도 안 나와요. 3만 원? 종부세 대상은 아니시죠? 아, 그쵸. 아주 그래도 네, 네. PD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세금 얘기하면 정확히 저는 재산세보다는 종부세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종부세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니까 저도 두 채 이상인 경우에서는 종부세 공제액이 9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9억이 저도 당연히 넘어요. 근데 종부세는 저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혜택이 있어요.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다주택자의 세금에 대한 선입관이 저는 왜 있냐고 생각하냐면 주로 이 시장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대상은 아파트란 말이에요.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뭐 앞으로 열어준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아직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로 저처럼 누적을 해가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근데 빌라는 가능해요. 근데 뭐 앞으로 세제 혜택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된다. 저도 여기 처음 와봐요. 아,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네? 최근까지 빌라왕 투기 관련해서 뉴스 되게 맞아요. 많았잖아요. 네. 혹시 대표님도 빌라왕이시나요? 구분을 좀 해드린다면 빌라왕하고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빌라왕은 다 보유를 몇백 채, 몇천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세입자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 빌라왕들이 돌려주지 못해서 경매를 당해요. 그러면 정확히 피해를 주는 거는 세입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도 들고,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저도 망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저도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쓰러져요. 그 소액 보증금 기준을 정해놨으니까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래서 내 세입자분들은 제가 혹시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분들이 피해 보는 거는 1도 없어요. 재작년쯤에 서울에 홍수 엄청 심했잖아요. 맞아요. 인명사고도 있고 했잖아요. 대표님이 갖고 계신 반지하에는 뭐 홍수 범람이나 이런 게 없었을까요?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물 넘친 사고가 난 데는 저지대예요. 근데 저는 우연찮게 의도한 게 아닌데, 여기 오늘 느껴지겠지만, 제 집들은 다 산꼭대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물이, 이게 뭐 내가 넓은 해안을 보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산꼭대기 반지하를 의도치 않게 하다 보니까, 저는 다행히 뭐 침수가 되거나, 뭐 물난리가 나거나,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반지하는 없애겠다는 뭐 공약을 내세웠던 것 같은데, 네네. 그걸로 인해서 뭐 반지하 시장에 영향을 준 건 없을까요? 물난리 반지하만 나오면 뭐 저한테 괜찮냐라고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 사건 이후에 뭐가 특이하게 많이 달라졌다라고 했던, 피부로 느끼는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때 뭐 반지하 이제 짓지 않겠다라는 뭐 언론 보도를 많이 보긴 했는데, 반지하는 원래부터 20년 전부터 짓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반지하는 사람들이 나는 저 집에서 사는 게 꿈이야, 반지하에 나는 사는 게 목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의도치 않게 제 집은 공실이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야. 그게 저는 어떤 얘기냐고 생각하냐면, 제가 갖고 있는 집이 혹시라도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공실률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 거기는 누구나 꿈꾸는 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집은 아무도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집인데 공실률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집은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그러면 앞으로도
반지하 투자 계속 하실 거예요? 피디님도 이 주업에 대해서 내가 평생 동안 하면서 살아갈 업에 대해서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경매를 계속 죽는 날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저 입찰하러 갈 거예요. 내일도 가세요? 내일도 가야 복부거든요. 네. 반지상 직업의 달은 화이팅!